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알아보는 대환장 이슈 시간이고요.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얘기할 사안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때문에 상당히 발언에 조심성이 생겼는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든. 일단은, 뭘로 검색해야 되냐, 그거. 정보통신망법 뭘로 검색해야 돼요? 7월 7일. 이거 좀 이렇게 정리된 거 없어? 정리된 거? 이런 거 말고, 그렇게 문장, 여기 있는 것 같다. 제가 좀 카운터를 맞았어요, 여러분. 제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 7월 7일부터 시행됐고요. 지금 유튜버들이 뭐 영상 내리고 뭐 난리 났고, 특히 나 같은 사람에게 좀 굉장히 불리해진 법안입니다. 뭐 말들이 많아요. 표현의 자유를 뭐 너무 심하게 제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좀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말들만 해라, 정부 비판하지 마라, 뭐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데 진짜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알아보고 얘기해보자고. 그래서 오늘 대환장 이슈 첫 시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규제 대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연히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이든 누군가를 함부로 음해하고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공격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범위를 좀 모호하게 만들지 않았냐? 이게 이제 얘기의 시작이고 주로 문제 삼는 부분들입니다. 처음에 규제는 불법 정보 규제야. 불법 정보. 근데 불법 정보랑 허위 조작 정보, 가짜로 사실을 거짓말처럼 만들어내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긴 해. 자, 그다음에 정보의 유형, 혐오 차별이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혐오와 차별. 자,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건데, 뭐가 혐오고 뭐가 차별이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선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냥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이 기준은 다 다를 것 같아. 근데 법으로 어디까지라고 딱 정할 수 있겠냔 말이야.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상당히 기준이 없다. 요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이거 한반도가 이제 단군이래 한 번도 없던 법이에요. 한 번도 없던 법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동안 이런 법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판례도 없고 굉장히 지금 좀 복잡한 상태야. 어지러운데 어쨌든 나 같은 경우도 누가 만약에 나를 내 채널에 신고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게 친고죄가 아니에요, 이 신고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다 쳐. 그 과정에서 말이 좀 과한 것들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 자, 근데 그걸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나도 누군가를 그냥 보고 신고할 수 있어, 내 일이 아닌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 조사받아서 무혐의, 무죄, 방어할 수는 있겠죠. 그게 실질적으로 뭐 과한 정도가 아니었다면 방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경찰서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변호사를 사면서 돈이 나가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 시간 낭비, 비용 낭비, 그리고 쉽게 말해 이거에 무고죄 같은 거예요. 그냥 신고해버렸어. 나 당했다고 8년 전에. 그러면은 내가 8년 전에 없던 일을 해명해야 되는 거야. 상당히 어렵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 요번에 그 오징어 할아버지, 오영수 할아버지도 무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냔 말이야. 그 과정에서 일 끊겼어. 주변에 성폭행범으로 소문 다 나버렸어. 바로 잡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방어를 하더라도. 그런 위험성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이 많은 겁니다. 자, 허위정보 부분 보면은 허위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이번에 허위정보의 개념을 신설했대요. 근데 그게 뭐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야, 이거 만든 사람들이? 이 무슨 개념인데, 허위정보의 개념이? 신설한데, 조작정보의 개념도 없었는데 이걸 신설한데, 게시자 개념 없는데 게시자 개념을 신설한데, 여기에 이제 유튜버,
그다음에 언론사, 뭐 뉴스, 신문사 뭐 이런 거겠죠. 인플루언서 뭐 이런 사람들 개념을 신설했다는 건데 이 개념을 대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야. 손해배상도 일반 손해배상 중심이야. 근데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입니다. 자,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미 기존의 법들이 다 이런 거를 막아주고 있었어. 예?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욕했어. 없는 말 헛소문 퍼뜨렸어. 다 걸립니다. 그래서 뭐 모욕죄도 있고 뭐 그 뭐야 거짓말 그 뭐냐 허위사실 그런 것도 있고 명예훼손 다 가능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근데 왜 굳이 이 법이 또 생겨야 하냐고요.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근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거야. 좀 긴데 다 보고 나면은 이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맞나 싶어. 그러면은 헌법에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적어놓고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그 선은 정확히 가이드돼 있지 않아. 위헌적일 수도 있어. 이 법은 지금 그런 성격이 보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해요. 자, 과징금 보면은 허위정보 반복 유통 과징금 규정이 없어요. 근데 반복 유통 시 반복 유통이라는 걸 대체 뭐 횟수에 대해서 어떻게 따질 건지 모르겠지만 최대 10억 원입니다. 회사 하나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회사 하나.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대륙법을 쓴단 말이야. 대륙법. 그래서 이 대륙법의 핵심에도 위배되고 있어요. 대륙법의 핵심은 교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격리하는 게 아니라 교화해서 다시 제대로 정신 차리게 가르쳐서 사회로 내보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요. 미국처럼 영미법을 쓰는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처럼 가둬놓고 붙잡아놓고 사회에 내보내지 말자. 일반 정상인들 멀쩡한 사람들 섞이지 말자.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쓰는 한 이런 법은 사실 좀 기조에 안 맞는 거야. 그럼 뭐 여러분은 범죄자 근절이 좋고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영미법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와서 영미법을 도입할 수는 없어요. 그 개념을 법에 쓸 수가 없어요. 그 개념 하나 도입하자고 진짜 한반도 창설 이래 모든 법들을 다 뜯어고치고 그동안의 모든 판례 다 바꾸고 그래야 돼.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륙법을 영미법으로 전환할 수는 없거든. 근데 이거는 대륙법의 근간을 좀 훼손하지 않아? 예? 제대로 가르쳐서 안 그렇게 해서 다시 제2의 기회를 주자는 게 대륙법인데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망해라 아니야. 망해라. 예? 안 그래요? 망해라. 쉽게 말해 이건 살인죄보다 더 강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신고 주체. 친고죄가 아니에요. 이 개정안은 친고죄.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개정됐을 때는 누구나 예, 누구나. 문제는 지금 이 법의 기준이 모호한 상태니까 당사자라면 조금 더 이해관계나 그동안의 이제 상황들, 정황들에 비춰서 설명할 수 있어. 이 신고의 이유를. 근데 제3자는 당사자들끼리에 생긴 문제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당사자들만큼 똑바로 알고 있어? 그렇진 않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의적인 해석,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인 신고를 하기가 너무 좋아. 근데 오인 신고를 한 것 치고 오인 신고의 대가는 없지만 한마디로 무고죄 같은 거야. 아님 말고가 작동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아님 말고. 자, 플랫폼의 의무. 플랫폼 신고 처리 의무가 제한적이었어요. 뭐 쉽게 이런 거 있잖아. 텔레그램에서 예를 들어 마약 거래하는 거 텔레그램이 정보 안 주잖아. 안 주는 이유는 우리 플랫폼에서는 해도 됩니다가 아니에요. 그거를 해주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의 모든 범죄에 협조해야 돼. 텔레그램이.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의무 없다라는 이유로 잘 안 해주는 겁니다. 아예 안 하진 않겠지만 잘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대규모 플랫폼에
자체에서 신고 접수 조치 의무화 요게 이제 된다는 건데, 이게 유튜브 기준으로,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하니까 내가 유튜브 기준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구글에서 만들겠다는 거야? 구글 코리아에서 하겠다는 거야? 구글 코리아에 그럼 이런 방침이 생긴다는 거는 구글 본사에서 협조하나? 허락해 주는 건가? 뭐 이것도 사실 좀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 건지 구조를 모르겠다는 거야. 자, 이의 신청 같은 것도 이제 뭐 우리의 방어권 보장이죠. 이의 신청도 이제 절차나 법적 근거가 미약했대. 예를 들어서 내가 신고 당했어. 그럼 내가 이의 신청해야 되는데, 그럼 법적 근거가 좀 미약했다. 뭐 정확히 무슨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신고 당한 사람도 이의 신청권이라는 것을 좀 보장해 주나 봐. 근데 이것도 아직은 시행 초기야. 지금 이틀 됐어요. 7월 9일 됐으니까 지금 이틀 됐기 때문에 이게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행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아요. 이게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판단이 안 돼. 자, 투명성 보고는 이런 신고 들어왔고 이렇게 처리했다, 이거를 이제 공개할 거냐는 건데, 그동안에는 의무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무화가 됐어요. 반기별이니까 1년에 2번씩 하나 봐.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그 성범죄자 알림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동네마다 그 주민센터 홈페이지 가면은 있잖아. 그 성범죄자 얼굴 걸어놓고 그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뭐 플랫폼에서 게시를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정부가 어떤 또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기관이 있는지 이런 걸 공개하는, 모르겠어.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설명이 없다니까요? 그럼 법이 왜 지금 시행될 수 있냐는 거야. 장치들이 지금 마련이 다 안 돼 있는데. 자, 자율규제 지금 권고했어요. 알아서 니들이 좀 적당히 좀 이렇게 아사모사하게 좀 씨발 좀 스무스하게 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10,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화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책 수립이 의무화됐으면 이게 자율규제가 맞냐? 말장난 아니에요? 자율적인데 운영정책을 수립해라. 어쩌라는 거야? 마치 군대에서 이런 거 같아. 주말에 다들 누워가지고 밥 먹고 누워가지고 이제 뭐 TV 보고 나가서 축구하고 그러는데 방송 나와. 당직사령이 집합 걸었어. 애들 다 모았어. 야, 니네 쉬는 거 좋다 이거야. 군대가 요즘 달라졌어. 옛날 군대야? 요즘 너희들 자율성 많이 보장하고 신식 군대, 요즘 군대 한다고 니들 다 편하게 해주잖아. 자, 근데 그런 거 좋다 이거야. 야, 근데 주말이라고 해서 니네 그렇게 풀어져 있으면 되겠어? 밥 먹었다고 바로 누워있고 TV나 보고 있고, 청소하고 총기 수입해야 될 거 아니야. 니네 빨리 좀 담요 바닥에 일관 건조해. 이지랄하는 거 아니야. 쉴 때 쉬는 건 좋은데 할 건 하자 이거야. 이지랄하는 거 아니야. 응? 자, 13번째, 팩트체크 연계. 사실 확인 기간 연계에 근거가 없는데, 팩트체크 단체의 협력 근거를 신설하겠대. 대체 이 단체가 뭐야? 이 단체 뭐 새로 만드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 방통위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기관을 만들겠다는 건데 만들어져 있냐고 지금. 만들어져 있냐고. 이거 뭐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없는 것 같아. 지금 이 공개가 안 돼 있잖아. 뭐 비밀 조직이야? 뭐 프리메이슨이 하는 거야? 뭐야? 없잖아. 그러면은 대체 이 법이 지금 처리할 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왜 시행돼야 되냐고. 응? 이상하지 않아? 자,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정의가 없었대. 어디까지를 대규모로 볼 거냐? 뭐 팬더 대규모냐? 로즈TV 대규모냐? 올리팬스 대규모냐? 이 기준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는 개념을 신설했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설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바뀌냐고. 이 설명이 없어요. 이 설명이 없는데 법은 시행한대. 누구나 신고 가능하대. 그리고 신고의 사유도 좀 명확하지 않아. 선이 어디부터 문제가 된다, 이거를 스스로 점검할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살이든가 애초에 시작을 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응? 그래요. 이 팩트체크 단체라는 거를 또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 한마디로 누가나 그냥 신고하면 하는 거야. 나 조사 받아야 돼요. 네. 거기에 시간 뺏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혐의 받았을 때 나 예전으로 돌려줄 거야? 안 된단 말이야. 이미 늦었단 말이야. 그 시간 낭비, 비용 낭비 다 어떡할 거냐고.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 상태다. 네. 한마디로 이거는 정보통신망법 무고가 가능해진 거예요. 예? 아님 말고. 물론 무고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성범죄 무고 사건 어때? 아님 말고잖아. 이진욱 같은 경우 봐봐. 그런 사람이야. 워낙에 당당했기 때문에 신고한 사람 뭐 깜빵 가고 손흥민에 앱했다고 한 여자도 감옥 갔어. 근데 그거를 그렇게 결정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사가 나오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바로잡는 그 정보들이 또 전해지느냐고. 그렇지도 않아. 안 좋은 게 잘 퍼지지 좋은 내용은 잘 안 퍼져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 바로잡을 수 있냐고. 아님 말고 해버리면은. 예? 쉽게 말해 무고죄 건 여자애들 아님 말고야. 그것 때문에 막 진짜 실형 사는 애들 정말 극소수입니다. 정말 극소수. 그냥 남자 하나 매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얼마든지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난 보인다는 거지. 자, 뭐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면서 얘기합시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 규정으로 다르게 봐야 된다. 예, 우리나라는 재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형사재판이 있고 민사재판이 있습니다. 이거 구분해야 되는데 형사재판은요, 나라의 법을 어긴 겁니다. 나라에서 사람 때리지 마라, 남의 거 훔치지 마라. 근데 했어.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검사가 나를 기소해요. 검사가. 피해자는 증인이에요. 여기서 형사재판에서. 그런 식인 거고. 자, 그럼 민사는 뭐냐? 민사는 당사자들 간의 대결이에요. 여기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아. 검사가 개입하지 않아. 왜? 나라법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의 입장 충돌을 법으로 가려내자라는 이유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은 민사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근데 또 신고 들어가면 경찰이 조사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당사자들 간의 문제야. 저 사람이 나에게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나는 방어할 거야. 혐오적인 표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럼 이거 가려내야 될 거 아니야. 당사자들 간의 문제거든요. 당사자들 간의 그 입장 차이,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거든요. 그럼 민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거 막상 신고하면 또 나라법으로 시행되는데, 그러면 경찰이 조사할 거 아니냐고. 예?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야, 기준이. 나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예. 뭐 법조계 전문가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야 지우야, 좆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 같은 일반인의 시각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해줄 거면 좀 분명히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애매하죠, 그죠? 애매하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불안함이 느껴져. 자, 정보라는 개념의 확장, 불법 정보 더하기 혐오 표현, 허위 정보. 예. 당연히 이런 것들 모든 사안은 다 정보 아니에요? 님들아, 저 아까 한 개에 2,500원 하는 버터떡 2개 먹었음. 이거 5,000원임. 그래서 정보잖아, 정보. 근데 내가 여기서 2,600원짜리 2개 먹었음. 그래서 이 버터떡 5,200원임. 이러면 허위 정보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것들도 신고가 되나? 존나 모르겠다. 야, 불법 정보에 대한 정의를 봅시다. 정보통신망법 제47조 1항에 따른 규제 대상인 기존의 불법 정보 유형 중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 범위에서 사실 적시를 제외한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에만 불법 정보에 해당된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얘기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를 하자고 말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알고 있었어요? 우리 잼통 씨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하자, 이거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폐지하자는 주장 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이거 우리 잼 씨가 얘기했다니까? 그래놓고 그 정권에서 이 법을 만든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좀 모순적이지 않아?
자,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만 불법 정보에 해당한다. 사실 적시는 불법 정보가 아니야? 근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되잖아. 그러면 말하는 모든 게 위법사항 아니에요? 예? 사실 적시 명예훼손 우리나라에 아직 있는 법이야. 근데 허위사실 적시 경우에만 불법 정보에 해당한대. 아니 뭐 어쩌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혐오 표현 정보의 유형이 추가됐습니다. 불법 정보의 새로운 유형으로 혐오 표현 정보, 즉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그리고 증오심을 심하게 조장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가 추가됐다. 이게 예전에는요, 어떤 집단에 대한 표현은 많이 인정이 됐습니다. 야, 그 새끼들은 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새끼들에 내가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특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가 좀 까다로웠어요. 이런 것들은. 그 새끼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근데 이제는 된다는 거죠.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것도. 불특정 다수, 거기에 누가 속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집단에 대한 욕을 해도 그 집단이 실체하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어쨌든 혐오 표현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일찍 일찍 이것도 이제 문제 삼는 거고, 이제 뭐 여러분한테 이 무료 눈깔들, 이것도 내 눈깔을 캐시풀이라고 했어? 혐오 표현이냐는 거야. 혐오 표현. 뭘 얘기를 못하게 해놨다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거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2030 남자들은 극우화됐다. 많은 숫자의 2030 남자들은 일배를 한다. 이거 진보에서 많이 하는 얘기잖아. 그러면 2030 특정 집단을 얘기했고, 남자라는 성별을 얘기했고, 극우, 일배, 모욕적인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거 걸리는 거야. 그렇잖아.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통과시켰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막상 통과된 거 보면은 너도 나도 다 문제 되는 거라니까. 자, 정통법 제 44조 7의 제1항에 따르면 불법 정보는 모든 경우에 유통이 금지된다. 애초에 불법이냐를 가려내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허위 조작 정보는 근데 뭐 아래 요건을 갖춰야 된대.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공공의 이익 침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또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조작 정보, 풍자랑 패러디는 제외합니다. 근데 위에서 저렇게 말해놓고 아까 군대랑 마찬가지야. 야, 쉬는 날이지만 너무 풀어져 있지 말고 지금 뭐 총도 닦고 생활관 청소도 좀 하고 연병장이 거기 물 고였더라, 비와가지고. 보수공사 좀 하고, 그러고 쉬란 말이야. 아이, 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씨발. 그러고 쉬란 말이야. 니네 쉬는 건 나도 좋아. 병사들 사기 진작도 해야 되고, 군대가 뭐 노가다만 뛰어? 일만 해? 훈련만 해? 쉴 땐 쉬어야지. 하지만 할 건 하자, 이거야. 이 소리잖아. 풍자 패러디의 선을 어떤 이제, 이 팩트체크 단체가 해준다는 거 아니야. 여기 해당되는지. 누구든지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끼치는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게 금지된다.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 당연히 다 알고 있던 건데 이게 법적으로 처리가 안 됐었나 그동안? 그냥 명예훼손, 허위사실 뭐 이런 식으로 다 걸 수 있던 거 아닌가? 포함되는 거잖아, 그런 행동들이 다. 근데 요런 것들만 특정해서 하나 또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감기가 걸리면은 열도 나고 뭐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나고 뭐 춥기도 하고
목도 쉬고 잠기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것들이 감기의 증상이잖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빼는 거야. 콧물. 예, 요 부분만. 콧물이라는 질병을 따로 만든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개제자 개념을 신설했다. 개제자란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해 유통하는 자, 즉 유튜버 언론사. 자, 이제 여기서 나는 의도를 드러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보수 유튜버, 보수 유튜버. 물론 극우라고 하겠죠. 극우 유튜버라고 하겠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언론사도 이제 극우 언론사겠지. 그들의 말대로 그러면은 극우 언론사겠지. 그러니까 정권의 반대적인 정치 입장을 가진 어떤 스피커, 예,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한 법이다. 발언을. 그런 게 아닌가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본 가중손해배상 책임은 개제자에게 적용된다. 이것도 기준이 있더라고. 유튜버도 10만 이상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법정 손해배상 책임 위의 것들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냐? 자, 고의 또는 과실로 실수도 안 돼? 모르고 했는데요 라고 했을 때 참작이 안 되나? 좀 깎아주나 형량을? 불법 정보, 허위 정보, 조작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 명시됨. 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걸렸다 치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어디서 본 내용입니다. 신문기사로. 그거를 믿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법에서 내가 진짜 이 새끼가 그 타이밍에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는 나만 아는 거고 따져볼 수가 없잖아. 내심을. 그런 식으로 방어가 됐는데 이때는 과실이라고 한 것도 보니까 그냥 어쨌든 하면 걸린다는 거야? 애초에 뭘 말하지 말라는 건데 이러면? 응?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된다. 이 경우에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게 사안의 성질상 존나 어려우면은 법원이 확정 판결까지의 소요 기간 등 법 위반 상태의 지속 기간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해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게 됨. 범위를 정해놨어. 이제 상한이 5천인가 봐. 상한이 5천인데 상한이 이제 5천이야. 그 밑으로 이제 맞는 건데 이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는 거 보니까 보통 5천 때리겠다 아니에요? 그냥 이건 고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액수를? 은근히 좀 이렇게 약간 좀 겁박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숫자를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규정이다. 허위 조작 정보나 혐오 정보 등 유통 시 민사상 소송을 조심해라. 민사입니다. 가중 손해배상이 또 있어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야. 자, 개제자 중에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걸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나네 정보의 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위와 같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2억 5천까지네. 2억 5천까지. 자,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았던 경우가 있고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알면서 그런 거 돈 벌려고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런 정보를 확산시키는 게 어떤 괴롭힘의 요소가 있냐 이런 건가? 자, 그래서 이제 가중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는 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 규모 및 정도 등 이것저것 따지겠죠. 그래서 공공복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의 경우는 적용이 배제된다. 예. 쉽게 이런 거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닌데 요즘에 내가 카메라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경치를 찍는데
주변에 같이 등산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얼굴이 걸리면은 요즘에 모자이크를 많이 한단 말이야. 뭐 그것도 이제 씨발 뭐 몰카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몰카의 정의를 몰라. 일단은 그 문제를 삼는 애들은. 이거는 내가 지금 찍는 주체가 산의 풍경이기 때문에 중간에 걸려. 예를 들어 뉴스에서 뭐 여름철 바닷가 뭐 이렇게 많이 관광객들 왔다 그럼 바닷가 풍경만 쫙 찍어주잖아. 그때 여행 온 사람들 모래사장 누워있고 노는 사람들 수영하는 사람들 찍히잖아. 그게 문제가 안 돼. 초상권 침해가 아니야. 왜? 나는 피서가 이렇게 바닷가에 많이 온 사람들을 전달하기 위해 한 거지 누구 특정 하나를 찍기 위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얼굴 걸려도 상관없어. 모자이크 안 해도 돼. 예?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의 경우는 적용이 배제된다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 배포했는데 그 공공의 이익이 하필 특정 누군가에게 손해로 다가오는 거면 어떡할 거야? 그거 상충되지 않아 지금 이 법은? 공공의 이익과?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그 피해자가 고소를 할 텐데 이거 어떡할 거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해서는 피고가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중간 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 절차가 중지된다. 뭐 이거 당연히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법이 이상할지언정 뭐 절차상의 합리성 같은 거는 그래도 최소한 있는 것 같긴 해요.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한 거라면은 가중은 안 한다. 때리긴 때리는데 가중은 안 한다. 이게 뭐야?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뭐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 운영진, 사이트 운영진, 유튜브 코리아 등 정확히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씨발 뭐야? 모르면 어떡해?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 허위 조작 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이 통지 의무를 부담한다. 뭐 아까 나온 말이에요. 직접 피해자 신고해서 누구든 가능하다 신고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법 아니냐. 이게 그러면 뭐 공산주의나 뭐가 다르냐. 전체주의 아니냐. 뭐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신고 접수하면은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뭐 당연한 거죠. 예. 명백한 근거가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새끼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예를 들어 정치 유튜버인데 그 새끼가 싫어. 예를 들어. 그럼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막 신고를 계속 할 거 아니야. 불법 정보다 남발할 수 있잖아. 자, 그럴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해 사전 통지 후에 합리적인 기간 동안 신고 접수를 안 할 수가 있다. 네. 이거 약간 좀 정치 유튜버들을 좀 겨냥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요즘 정치 유튜버는 뭐 좌나 우나 상관없이 공중파 뉴스보다 지금 확산력, 영향력이 더 크거든요. 시청수도 애초에 존나 많고. 그래가지고 이거 만약에 한다면은 경찰 업무가 너무 과중될 것 같아. 진짜 심할 것 같아.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이거 처리되려면은. 운영진은 접수받았다고 알려줘야 된다. 남용 시에 접수 안 받아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예.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진상 떠는 새끼들은 이제 블랙 건다 이거겠죠. 자, 신고를 받은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한다. 뭐 지우고, 접근 못하게 하고, 노출 제한하고, 계좌의 계정 정지. 그러니까 유튜브가 만약에 내가 뭘 했는데 신고당했어. 그럼 유튜브가 내 채널을 지운다는 거야. 폐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뭐 몰수도 있더라고요.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이거 봐요, 회수. 예.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청소년 유해 정보의 표시, 신고의 기각 자율 운영 정책에 따른 조치. 예. 뭐 존나 길다. 다 읽어야 되냐 내가?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당한 사람은 심의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자, 과징금. 예. 이런 거 이제 나 같은 사람 법원에 의해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로 인정돼가지고 유죄, 손해배상 판결 나왔어. 그러면은 2번 이상 유통하면은 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야. 그러니까 10억 원 이하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 모든 법이 어떠한 이제 법률 위반이든 상한선이 있잖아. 형량도 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하면은 10년까지 맞는 경우는 정말 계약질 아니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2년 이상 10년 이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법들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는 2년에 가깝게 때립니다. 재범이 좀 있다 하더라도 보통 그래요. 가깝게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10억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상한선이 꽤 높긴 하네요. 그러면 최소는 어디까지야? 얼마부터야?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다른 법들에 대해 이미 이제 시행하고 있는 오래된 법들에 비해 그 구조도 달라. 그렇지 않아요?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보통 이렇게 명시합니다. 근데 얼마 이하로만 돼 있어. 그럼 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과징금이? 그렇게 해석하라는 건가? 자, 사이버 명예훼손. 예, 제가 이제 나름 또 이제 사이버 괴롭힘 아티스트 아닙니까? 예, 이게 제가 이제 카운터를 맞은 게 아닌가 싶은데, 정보통신망법이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 정보의 대상 중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를 제외합니다. 단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는 유지한다.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을 5천에서 7천으로 올렸다. 몰수 추진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불법 정보나 혐오 표현도 규정이 돼 있다. DC콘 같은 거, 이제 이모티콘 같은 것도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걸 쓰면 안 돼. 세부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므로 확정된 수치는 지켜봐야 된다. 뭐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대요. 정리한 건가 봐. 대통령령 등 명확한 건 더 이제 알아봐야 되고, 법의 규정이 대충 이러니까 알아서 사려라. 예.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 좀 유명한 데 아니냐? 뉴스레타를 참고해 요약한 거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아니고 실무 적용 시에 법률 전문가랑 상담하래요. 예. 알겠습니다. 율촌 씨.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남의 얘기를 하지 말아라야. 남의 얘기를.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얘기만 하라는 건가? 내 생각은 안 되고 내 얘기만 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족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표현도, 예,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처음엔 다 좋습니다. 질서 잡는다? 시민 참여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북한의 5호 담당제가 떠올랐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서로 신고하고 국민끼리 서로 감시하는 사회. 북한도 처음엔 질서 유지라고 했습니다. 국민끼리 서로 신고하게 만드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저 새는 나쁜 예, 새다. 저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분의 생각이고요. 예, 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이게 뭐 이제 어쨌든 가짜뉴스라는 말 자체도 정치적인 어떤 그 입장 싸움에서 시작된 거 아니야? 서로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네거티브 전략이었단 말이야. 어쨌든 안 좋은 소문은 빨리 퍼지니까. 근데 그거를 막는 거는 말은 좋아.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야. 말은 좋아. 차별은 시부를탱 없어야 되니까.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그럴듯한 듣기 좋은 그 단어 하나로 포장했을 뿐이지 그 안에 내용들은 상당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보입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했었잖아. 자꾸 무산되고 있는데
그 차별금지법을 좀 우회한 게 아닌가. 이름만 다르지. 결국 그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병신이 아니야. 뭐 경찰 못 믿는다, 검찰 못 믿는다, 뭐 이런 말들 많지만 우리나라 그렇게 병신 아니야. 법이라는 건 그냥 조수로 만드는 게 남성 성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꽤 꼼꼼하게 따져보고 전문가들이 해외 사례 비교해보고 연구까지 충분히 하고 나서 시행하는 거야. 유예 기간 충분히 두고. 그래서 함부로 막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은 그동안 없던 거야. 이거는 그동안 없던 법이고 해외는 더 빡센가? 예.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심지어 진보 진영에서도 반발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도 마찬가지거든. 똑같이 해당되거든. 지금 김어준 신고당했잖아. 김어준이었어. 김어준 신고당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서로가 불편하다니까. 이게 지금 나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은 그런 법 있잖아. 법 왜곡죄 같은 것도 보면은 사심죄를 만든 거 아니야, 결국은. 판결을 내린 판사를 고소하는 상황이 오고, 판사들이 고소당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재판을 대체 어디까지 해서 인정하라는 거야? 이런 약간 좀 이상한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 이래서 내가 보수적인가? 그동안의 것들이 충분히 다 활용을 하면은 다 커버 가능한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무슨 특별법 만들고 왜 그래야 되냔 말이야. 그냥 기존에 있던 법들을 다 대입하면은 다 써먹을 수 있고 다 있어요, 조항들이. 그거 다 해결 가능합니다. 문제는 제대로 작동을 안 시켜놓고 새 법을 만든다는 것 같아. 이게 문제 아닐까요? 뭐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뭐 이제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제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서 좀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주플릭스의 영상을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레카가 아닙니다, 사실. 나를 레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요즘에 뉴스에서도 표준어만 사용해야 되는 뉴스에서도 사이버 레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이버 레카라는 말 자체가 인터넷 은어야. 은어. 그냥 이슈 유튜버들을 사이버 레카라고 재미삼아 불렀는데 그게 확산된 거야. 은어라니까. 표준어 아니야. 근데 이런 걸 뉴스에서 사용하고 있어. 심지어 공중파가. 이러면 되냐? 이상한 것 같아. 좀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사이버 레카의 기준이 대체 어디에 있는데, 그러니까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버렸어, 이 단어가. 재미삼아 사이버 레카 하면 나도 재밌게 들을 수는 있어. 근데 이거를 마치 공격의 수단으로만 쓰기 시작하니까 그럼 나는 방어해야 돼. 나 사이버 레카 아니야. 나 거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다 본 소감 얘기하는 거고, 나만의 비평이고 평가고 소감이지. 그걸 가지고 사이버 레카라고 하냐고. 그러면은 뭐 음식 리뷰하는 사람도 사이버 레카냐? 남이 만든 음식 먹어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이버 레카 아니야? 그것도? 이거 기준이 있어? 그건 씨발 지 맘에 안 드는 소리 하면 사이버 레카래. 잘못됐어, 분위기가. 단어에 대한 어떤 정의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프레임화하기 위해서 남발하고 있잖아. 그런 상황이라니까. 이거 사이버 레카 방지법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가재병도 영상 많이 내림 동변이랑 합방도 했는데 됐어. 봐서 뭐해. 아무튼 그래서 뭐 다 똑같은 얘기 하지 뭐. 나도 의도는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함정에 빠지는 거야. 의도는 좋죠.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애초에 저는 처음에 그런 게 없었어요. 법이 뭐냐면은 그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은 구독자가 1000명이 넘고요. 그 업로드한 영상의 재생 시간이 구독자나 시청자들이 4000시간 이상 내 영상을 봐야 돼. 구독자 1000에 시청 시간 4000시간이야. 이거를 뚫어야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이제 유튜브. 지금 뭐 달르나 모르겠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그리고 유튜브에서 수익화를 하려면, 내가 올린 영상에 광고가 붙으려면은 뭐 구독자가 500인가 그때 뭐 그런 게 생겼어요. 이게 왜 생겼냐면은 단발성 이슈나 어떤 프로젝트성 뭐 그런 걸로 유튜브를 이 사람이 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어떤 사안에 대한 하나 때문에 그냥 잠깐 활동하고 말고 거기서만 수익을 뽑아내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기준이 생긴 겁니다. 꾸준한 사람들만 해라. 꾸준한 사람들. 이걸 통해 수익을 꾸준히 올릴 사람들만 유튜브에 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란 말이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랬지? 까먹었다, 야. 말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혼미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우리나라 법에서 보는 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튜버들 가짜 뉴스를 남발해가지고 거짓 조회수 막 그 내가 말하는 이상한 유튜버들 있어. 막 연예인 누구 죽었다는 그 막 AI 딸깍 기사들 그거 이제 조회수 많이 나온단 말이야. 유명 연예인 누구 죽었대. 사망 애도의 물결 뭐 이런 AI 영상들이 있어요. 조회수만 몇백만씩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이 나왔다면 그런 것들을 취지는 좋고 이해할 수 있어. 좋은 법이야. 근데 막상 여기에 포괄되는 것들을 보자면은 국민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표현을 제한하지 않는 수준에서 해결하려면은 기존의 법들로 된다는 거지. 이하씨 영상 잘 만들더라. 이 사람 유명해. 허위 정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AI면은 AI 명시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요즘에 인스타나 릴스 같은 거 보면은 저런 거 많아. 이렇게 좀 중년들이 뭐 이렇게 편집해갖고 저런 거 잘 만들어 기깔나게. 어떻게 저런 재주를 참고 있었나? 저기 개인이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제작 업체가 따로 있는 건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저런 거 많아. 그래서, 좀 사실 조금 막막하더라고. 좀, 그래가지고, 유튜버들이 좀 많이 위축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럼 뭐 게임이나 하라는 거야. 먹방하고 뭐 운동방송만 하라는 거야. 뭐 모르겠어. 뭐 저도 그래서 일단 뭐 영상 다 내렸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저도 이거를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된 거. 내가 뭐, 나라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나 혼자서. 그래가지고, 상황에 어느 정도는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적으로라도. 그것도 존나 수치스러운데, 좀 일부 수용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도 좀 나를 좀 이렇게, 그래도 변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상황에 맞춰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어, 일단은. 그래요. 요즘 틀딱 트렌드는 아이로 가상연애함. 나도 알지. 막 등산 가가지고 막 한 20, 30대 초반의 여자들, 막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막 연애하고 막 그지랄하는 뭐 그런 거 많잖아. 나도 알아.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이랑 나는 같이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플릭스의 영상들이 한 4년치야. 4년 정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부수입으로서도 괜찮았고 했는데 다 내렸고요. 일단은 이 문제 때문에 다 내렸고 새로운 이제 좀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몰라 또 나중에 천천히 영상 하나씩 돌려보면서 괜찮은 것들 있잖아. 문제 안 될 거라고 이제 좀 생각되는 것들은 다시 또 돌려놓을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 진짜로 왁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더니까 이거 샀잖아. 왁부 해야 되나? 시벌
그래서 이제 조만간 그 키캡도 살 겁니다. 예. 키캡도 사가지고 ASMR 할게요. 예, ASMR. 암 성분이 검출됐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잘 모르시네. 야, 몸에만 좋으면 씹어. 아, 그 당시에 보시던 분이에요? 저 대항해 시대 장인이잖아요. 예. 대항해 시대 카페에 막 내 이름 나오고 했었거든. 숲에서 방송할 때. 아니 뭐 게임도 해야죠. 예. 게임도 뭐 간헐적으로 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지금 주플릭스 영상이 다 내려가가지고 예. 그 이유를 뭐 따로 밝힌 적은 없어요. 커뮤니티에 글도 안 쓰고 막 그랬는데 Tell Jesus that the bitch is back. I was in a 212 on the uptown, hey nigga, you know. 아 what's up, 됐어. like, yo, 나 이런 거 재미없어. I'm a bitch, nigga, what are you? 이 뭘 좋다고들 보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 감성이 아니에요 저런 거. 입가에 미동도 없어요. 요즘 키캡 태극기 반대더라. 뭐 그래요. 그래서 예, 왜 영상을 내렸는지 좀 설명하기 위해 예,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거고 뭐 다시 시작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5,000원 예. 감사합니다. 기존대로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키키육지훈님 항상 진짜 응원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예. 예. 그냥 누워서 배달이나 시켜 먹고 예. 유튜브 보면서 예, 누워 있는 게 제일 개꿀이거든. 예. 왜 사람은 일을 해야 될까? 아, 씨부럴. 아무튼 예. 좀 사정을 말하기 위해서 예.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봤고 예. 뭐 앞으로 뭐 좀 꾸준히 예, 좀 이렇게 선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번 해볼게. 예,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좀 곤란하네요. 단어 하나 사용하기가.